자, 우리 8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들어갈게요. 91페이지입니다. 공급의 증가와 감소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한다면요. 뭐 밑에 박스를 이제 보셔도 좋고,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가장 잘 뜨는 게 이제 이거예요. 공급 변화 요인을 본다면, 가격 이외로 본다면요. 자, 생산 요소 가격을 잡으세요. 이게 제일 잘 뜹니다. 자, 우리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가 주택을 져요. 그러면 택지비가 들어가죠.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게 생산 요소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토지라는 택지 취득 비용이 있습니다. 택지 취득 비용.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비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노동은 임금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노동자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근로자의 임금. 자, 자본이라는 건 이제 이자도 하나에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건축자재라는 거 잘 나옵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 자,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이 돼야 되죠. 그다음 기술 향상 잘 나옵니다. 기술이 향상이 돼야 되죠.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 뭐 대체재 보완제는 우리 공급에서는 거의 안 든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공급에 대한 것이 대체재와 보완제라는 게 다른 재화의 가격이잖아요. 앞쪽에서.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안 뜬다고 보는데 그냥 다른 재화의 가격이야. 가격보다. 여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라는 게 있어. 지금 공급을 하거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그럼 아파트 공급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빌라 공급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빌라 공급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재 가격이, 보완재는 이제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에 건설 자재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럼 아파트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 자재도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건축 자재에 대한 공급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체 가격과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보완제는 같이 움직이는데, 자, 지금까지 공급을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렇게 가지고요. 매도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늘어나고, 가격 세금이 늘어나고, 자,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예상한다는 것도 우리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자, 가격을 하락할 걸 예상해요. 우리가 이게 신규가 아니라 지금 매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시는데 중개업소가 좀 여러분 같은 좀 아는 사람이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물건을 좀 내놓고 싶어. 그런데 얘가 야 내놓지 마. 지금 가격 상승이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 같대. 그러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어떻습니까? 우리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자체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어때요?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은 우리가 좀 미루는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럼 지금 내놓아야 된단 말이야 공급을.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고 경기 전망이 아주 좋아. 호전하면 늘어나고 공적 규제 완화되면 늘어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밑에 공급 발생은 공급을 늘리는 거고 제약은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것은 수요인데 양도소득세 세율에 인하는 이 공급이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공급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급이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여기 그냥 공급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공급을 이제 우리가 조금 강하게 가볼게요. 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왜? 토지의 부중성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있고 양이 있더라도 토지라는 자체는 우리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나중에 탄력성을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토지에 대한 물리적 공급이 완전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자, 경제적 공급이라는 자체는 자, 용도적 공급이에요. 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구의 땅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바다가 있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이 있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용도 전환이지 어떤 택지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택지가 가치가 높아지면 돈 벌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 지금 이 지역에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다고 봐봐요. 그럼 전체가 20개거든. 그럼 우리가 10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 5개로 줄고 15개로 바꿔더라도 양은 전혀 불변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 택지로 다 바꿨어. 그럼 20개가 되거든. 그럼 우리가 전체에 대한 양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수직이죠. 그래서 완전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때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탄력적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택지가 100만 원이었을 때 그냥 5개만 만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50만 원으로 택지가 더 비싸게 판다면 난 또 용도 전환을 할 것이다. 자, 택지로 용도 전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따져서 우리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늘릴 것이다. 자, 200만 원이다. 그럼 난 더 늘려서 20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는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면 우상향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건물은 절대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도 이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고요. 자, 부동산 공급 활동이 지금 말하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 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를 조성 분양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의 부동산을 또 건설해서 분양할 수가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해서 시장에 출품한다는 것은 신규가 아니라 매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 활동이니까 임대구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활동이 아니라 임대하는 활동이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급의 유형이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면서 토지는 완전 공급곡선이 완전 비틀어적이라는 게 있죠. 반가를 번에 토지의 자연적 부중성 때문이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경제적 공급.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 경제적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공급은 이제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탄력적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극에 대한 탄력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고, 그건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공급의 특성이 이제 부중성 때문에 이제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단기는 이제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수용급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때.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이 첫 번째 지금 그림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데, 자, 단기와 장기가 밑에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탄력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배우시고 나서 다시 또 동영상을 또 돌려보고 나서 말씀을 이제 저한테 들으시면 되는데,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어요. 단기와 장기. 그럼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단기는 시간을 짧게 주고 장기는 길게 주거든요.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공급곡선이 이렇게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탄력성은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탄력성을 공부할 건데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자극을 준 것 같지만 반응은 틀리거든요. 근데 자극은 똑같겠지만 반응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 주개가 1,000원에서 1,500원을 오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양을 늘리는 게 얘는 2개밖에 못 늘린다. 얘는 우리가 4개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반응을 한 거죠. 얘는 단기고 얘는 장기라는 얘기예요.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 단기는 비탄력적이고요. 자, 장기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쵸 우리가 단기 장기라는 얘기가 밑에 있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꼭 우리가 부동산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엄지 지금 이 핀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핀마이크를 만드는 공장이 자, 이거를 이제 정부한테 저 한 달 안에 만들고 자, 우리가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정부가 야, 너 일주일 안에 만들어 봐. 그럼 충분히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마이크를 만들려면은 이 공장 필요하고요. 자, 이거를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고 수입해야 되고 노동자들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라는 것은 기존의 생산시설 규모를 변경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죠.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만드는 공장한테 야, 너 그러면 3년 안에 1년 안에 만들어 볼래? 그럼 이거 만드는 공장 만들 수 있고 토지 부지를 사다가 아니면 빌려서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기계를 또 수입할 수가 있고요. 노동자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라는 것은 기존의 생산시설 외에 새로운 생산시설 추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거든. 그럼 단기보다 장기가 더 공급하기가 쉽고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는 좀 극경사입니다. 비탄력적이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 사용이 제한돼 있죠. 공적 규제가 많거나 용도 전환을 곤란합니다. 단기는 공급이 한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도 전환에 대한 것을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누구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다 안다면 다 바꿔요. 규제를 많이 하면 좀 우리가 비탄력적이 되고 완화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장기는 완경사입니다. 완경사는 탄력적이고 자,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고 생산 요소 사용의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공적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유수면 메리트가 택지를 개발하면 덤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자, 토지용의 집약도를 집약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충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는 수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탈 쪽에서 가격이 왜곡된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참고란에 부동산의 생산비 곡선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거의 예전에 떴는데 지금 최근의 경향에서는 이제 조금 나온다는 자체가 자, 이것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만 보세요.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이라는 자체의 이 생산비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생산비 곡선이라는 자체는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일단은 균형이라는 자체는 다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는 자체를 가정한다면 시장의 수요 곡선은 완전 경쟁에서는 어때요? 개별 기업들이 그 시장 가격을 다 받아들이는 가격 수능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곡선이 이 수요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에요. 칠판 주계가 1,000원이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와 공급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은 생산량에 대한 생산량에 단위당 생산 비용을 연결한 곡선인데, 자,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평균 비용 곡선은. 그래서 AC가 이제 우리가 한계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AC가 평균 비용. 자, 어떻습니까?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계를 사서 하나를 만들 때는 1억의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10,0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나누게 되면 평균 비용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양이 증가하다가 또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또 어느 정도 양을 더 늘리게 되면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한계 비용 곡선이 우리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MC라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양을 늘릴 때마다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만나는 게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곡선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과 생산비 곡선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게 다 만났을 때가 균형이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요새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을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걸 수요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지지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합치면 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4페이지 나와 있는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자, 갑이라는 기업이 있고 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각각 공급이 다 틀리겠죠. 탄력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프도 다르죠. 자, 그래프를 이제 봤을 때, 자, 그래프가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다. 이걸 합치면 이제 시장 전체가 되거든요. 하나하나 기업이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을 다 합치게 되면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공급에 대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공급을 이제 이루었을 때는 자, 이 두 가지를 가격을 합치는 게 아니라 양을 합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어요. 자, 가파른 건 이제 비탄력 쪽이고 완만한 건 탄력 쪽이죠. 아직 탄력 쪽은 안 배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자, 얘가 더 완만해져요. 왜냐하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작은 같습니다. 작을 똑같이 줘요. 작을 똑같이 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곡선이 이렇게 가격에 대한 선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가격이 1,000원에서 자, 1,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생산을 늘려요. 근데 얘는 2개밖에 안 늘리고 얘는 4개를 늘린다고 보세요. 그럼 합치면 6개가 되죠. 그럼 시장 전체는 더 많이 더 늘린 거죠. 자, 그래서 더 완만해지니까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자, 이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 자금은 같고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직적 합계가 아니라 수평적 합계라고 하셔야 돼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죠. 수평적입니다. 수직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공급은
우리가 더 완만해진다. 그래서 개별이라는 자체는 한 생산자 하나하나의 개별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쳤지 수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강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수요량이 뭐나와 수요, 공급량이 뭐나와 공급, 가격이냐 가격 이유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에는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자체,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균형점을 또 이동할 수 있더라라고 이제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96페이지에 내용이 있고 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자체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숫자를 또 그려드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박스를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가 균형이거든요. 만나야지만 가격이 결정되고 우리가 균형 수급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 수급량을 봅니다. 균형.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돼요. 이때 양과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 수요 곡선이 우하향, 얘가 만나야지만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양을 균형 가격을 균형 수급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 분필이 만약에 100원이다. 100원에서 만약에 균형을 이루는 게 난 두 개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200원이라 합시다. 자, 200원일 때 나는 두 개를 사겠다. 두 개가 이제 균형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200원일 때 두 개가 거래가 된 거죠. 수요공급이.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만약에 3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니까 공급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공급량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게 수요량이 되죠. 그래서 공급량은 3개가 되고 수요량이 하나가 되면은 두 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초과 공급이죠. 그래서 물량이 우리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럼 수요자들이 좋죠. 자, 100원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만나는 곡선이 다르게 만나죠. 여기는 수요, 여기는 공급입니다. 이번엔 수요가 3개, 공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초과 공급이 2개였던 건 똑같죠. 초과 수요가 발생돼서 사는 사람이 2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수요 공급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공급표를 그려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 표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구분을 봤을 때, 자, 여기는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격이 있죠. 자, 구분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가격 100원이었을 때와 여기서 200원이었을 때와 300원이었을 때가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을 본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을 봤을 때, 자, 어때요? 가격이 200원이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 다 2개거든. 그럼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였어요. 양 똑같은 걸 찾고 가격을 찾는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수요량이 만약에 300원이었을 때는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수요량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량하고 수요량 봤을 때 수요는 1개고 공급량이 더 3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럼 2개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공급 발생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되는 압박을 갖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좋잖아요.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거죠. 3개고 여기가 이제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개만큼 초과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압박을 받아서 균형을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균형 가격은
이 수요 공급이 일치될 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그 양을 균형량, 거래량, 교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4번에 가시면 시장 가격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수요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부정성 때문에 균형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넘기시면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에 가시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균형량이라고 하고 점이 이제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이 식은 계산 문제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염리하기에는 좀 계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볼게요. 자, 좌측이 Q고요. 우측이 P가 이제 정상인 정인데 일단 시험 문제가 주택의 수요 함수가 P는 가격은 이제 100, 자, 1000 마이너스 2QD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수요고요. 수요 함수고. 공급은 P는 우리가 100 플러스 QS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같게 하는 게 이제 가격이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3Q가 되고요. 합쳤으니까 그냥 3Q로 봅니다. 넘어가니까 빼주니까 900이 되죠. 그럼 Q는 얼마예요? 300이 되고요. 자, 이걸 여기나 대입시키거나 여기나 대입시키거나 가격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300을 대입시키니까 어때요? 400이 양이고요. 300을 대입시키니까 3이 6. 1000에서 600을 빼니까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300개가 되고 가격은 40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해서 이제 가격과 양이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P로 나타날 수 있지만 Q로 이제 좌측이 Q고 오른쪽이 P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드리고 나중에 좀 제가 요약 강의나 기출 문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다음 이제 균형 가격의 이동이 가장 힘듭니다. 여기 이제 거의 뭐 염리 진짜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균형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다는 자체가 이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균형 가격에 대한 이동. 물론 요거 다음에 탄력성이 나오지만 탄력성이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출제도 높고 탄력성이 힘든 내용이지만 균형 가격에 대한 그 이동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의 이동을 이제 다 보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만 잠깐 살펴본다면, 자, 균형 가격의 이동.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요 변화와 균형에 대한 변동에 하나만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고 또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 다 움직이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9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공급이 불변이에요. 자,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만 움직여요. 수요만 증가할 수 있고, 자,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소. 그럼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을 뺄게요. 균형 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도 이제 그려드리는데, 자,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럼 가격과 양에서 생각하실 때,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데, 자, 이 지역의 공급은 불변이라는 거죠. 공급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뀐 상태에서 자,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만 갑자기 증가한다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요거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니까 균형점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우리가 양도 증가합니다.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자,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양 증가니까 우측이니까 양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기가 떨어진 거죠. 그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또 하락할 겁니다. 그래프도 그려드리면, 자, 어떻습니까? 자, 공급하고 지금 수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양은 좌측이니까, 우리 감소하니까 좌측이니까 양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공급의 변화와 균형에 대한 이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불변이에요. 수요가 불변 상태.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공급 물량이 많아져요. 미분양이 많이 속출됩니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초공급이 발생되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자, 우측이니까 양은 늘어납니다. 자, 볼게요. 그래프입니다. 가격하고 양입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지금 수요가 지금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나서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양은 무조건 증가를 하겠죠. 자, 공급이 적어요. 풍기 현상이죠.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올라가고 감소니까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건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자, 가격을 이루게 되면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불변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감소됐어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 점이 찍히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좀 갈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9강에서 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 뵙습니다.